암호화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죠. 네, 어떤 건 엄청난 유행을 타면서 순식간에 떠오르고 또 어떤 건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프로젝트는 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바로 카르다노. 아, 카르다노. 기술적으로는 동료 검토를 거친 아주 탄탄한 논문을 기반으로 한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반응은 좀 미지근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4년 전만 해도 3달러가 넘었던 가격이 지금은 0.4달러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할 만합니다. 네, 한때 잘 나갔던 프로젝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연 이 카르다노는 서서히 잊혀가는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반등을 준비 중인 잠자는 거인일까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카르다노를 둘러싼 이른바 지루하다는 이미지의 실체부터 또 언뜻 보면 좀 모순처럼 보이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는 비장의 무기까지 카르다노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이 이미지 문제입니다. 이미지요. 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카르다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느리다, 하구적이다,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 좀 나쁘게 말하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재미없다. 귀여운 강아지 밈 하나로 시작을 들썩이게 하는 도지코인 같은 프로젝트랑 비교하면 정말 정반대의 지점에 있죠. 그 이미지는 사실 카르다노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물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그들의 핵심 철학이 과학적 접근이거든요. 모든 업데이트나 기능 추가는 반드시 동료 검토를 거친 학술 논문으로 먼저 발표하고 아, 그 유명한 피어 리뷰.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이 정말 100% 확보됐다. 이럴 때만 실행합니다. 이런 측정하고 또 측정하고 딱 한 번 자른다는 식의 접근법은 안정성 면에서는 최고일지 몰라도 아시다시피 속도가 생명인 이 시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그걸로 거대한 생태계를 막 구축하고 있었는데 카르다노는 2021년 알론조 하드포크 때가 되어서야 겨우 도입했으니까요. 네. 이미 파티가 한창인데 뒤늦게 문 열고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커뮤니티 반응을 기억하는데 드디어! 라며 환호하는 쪽이랑 고작 이거 하려고 그렇게 오래 걸렸나? 라며 실망하는 쪽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아, 이게 카르다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반면에 빠르게 움직이고 부서라, 이 실리콘밸리식 철학을 따르는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를 보세요. 네.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대가로 네트워크가 몇 번이나 멈춰서는 홍역을 치러야 했잖아요. 카르다노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겁니다.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의 소통 방식을 봐도 그런 철학이 느껴져요. 아, 그렇죠. 보통 프로젝트 리더들은 트위터에서 짧고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이 사람은 몇 시간씩 유튜브 라이브를 껴놓고 아주 복잡한 기술적 개념들을 끝없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AMA 세션은 거의 대학 강의 수준이죠. 하하, 맞아요.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투세자나 유행을 좇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엔 최악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근본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동의하는 아주 충성도 높은 핵심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는 오히려 효과적이었죠. 아, 그렇군요. 결국 카르다노는 재미 대신 실매를, 속도 대신 안정성을 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이미지를 만든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느리고 재미없다는 이미지가 사실은 의도된 철학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이 철학이 실제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생태계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보면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 총 예치 자산, TVL 같은 걸 보면요. 바로 그 지점이 카르다노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오, 결론부터 말하면 TBL 지표만 보면 상황이 꽤 암울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TBL, 즉 토탈 밸류 락드는 해당 블록체인의 디파이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요. 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올해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TVL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카르다노의 TBL은 2024년 초에 7억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는 약 2억 1,900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TVL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 아닌가요? 생태계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그게 바로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아, 뭔가가 있군요. 찰스 호스킨슨을 비롯한 카르다노 측의 주장은 디파이라마 같은 일반적인 TVL 집계 사이트가 카르다노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한 조각이요? 바로 스테이킹 된 물량입니다. 아, 스테이킹. 그러니까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코인을 묶어두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TVL 집계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르다노의 스테이킹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 유통량의 무려 59%에 달합니다. 59%요?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은 30% 수준입니다. 와,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네요. 59%라니. 잠깐? 그럼 전체 카르다노 코인의 절반 이상이 단기적인 거래나 디파이 참여 대신에 네트워크 자체를 지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TVL 하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거죠. TVL의 숫자만 보면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 해석되지만 스테이킹 비율을 보면 보유자들이 엄청난 충성도를 보이며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아하,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률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가치와 안정성을 믿고 거기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높은 스테이킹 비율이 디파이 생태계에 쓸 유동성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카르다노를 평가하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숫자, 즉 생태계의 활력을 보여주는 TVL, 네. 그리고 커뮤니티의 믿음을 보여주는 스테이킹 비율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안정성 철학이 낳은 또 다른 결과물도 있죠. 네트워크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 네, 그건 카르다노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성과입니다. 경쟁 프로젝트들이 성장을 위해 속도를 내다가 네트워크 중단을 겪는 동안 맞아요. 몇 번 있었죠. 네, 카르다노는 단 한 번의 다운타임도 없이 100% 가동률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의 유리고 신중한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신뢰라는 결과물로 이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루하지만 극도로 안정적인 프로젝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생태계 활력은 줄었지만 커뮤니티의 충성도는 매우 높은 모순적인 상황이군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이대로 서서히 잊힐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뒤집을 한 방이 남아있을까요? 2025년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2025년이요? 네. 특히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행정부가 들어서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아, 소위 서부 개척 시대가 끝나고 기관 투자자랑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제도권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환경이 온다면 오히려 카르다노의 신중하고 규제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 빛을 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매일같이 네트워크가 멈출까 걱정해야 하는 플랫폼보다는 지루할지언정 절대 멈추지 않는 플랫폼을 기관들이 선호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안정성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들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킬러 기능이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킬러 기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것이 내년에 출시될 미드나잇이라는 사이드 체인입니다. 미드나잇. 사이드 체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 이더리움의 폴리곤처럼 메인 네트워크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보조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드나잇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정 기능은 뭔가요? 프라이버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근데 블록체인은 원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었나요? 왜 별도의 프라이버시 기능이 필요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하. 사실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은 익명이 아니라 가명 기반입니다. 가명이요? 네. 지갑 주소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주소에서 어떤 주소로 얼마가 오갔는지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죠? 자사의 급여 지급 내역이나 협력사와의 민감한 거래 정보, 사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자금 흐름이 전부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끔찍하죠. 네, 끔찍하죠.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투명성이 블록체인의 장점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미드나잇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미드나잇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데이터 보호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데이터 보호. 좀 어렵네요. 이건 영지식 증명 같은 암호학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번호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증명하는 기술이죠. 아, 그러니까 거래의 세부 내용은 숨기면서도 그 거래가 유효하게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미드나잇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면 거래 상대방이나 정확한 금액 같은 민감한 정보는 완벽하게 비공개로 처리하면서도 네. 국세청이나 감사기관에는 우리가 규정에 맞춰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 기업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맞춤형 프라이버시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이미 웹브라우저인 브레이브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업을 포함해서 1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니 시장의 수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정말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런 프라이버시 기능을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경쟁자는 없습니까? 물론 시크릿 네트워크나 알레프제로처럼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카르다노가 가진 강점은 이미 수년간 검증된 가장 탈중앙화되고 안정적인 메인 네트워크 위에 이 기능을 추가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신생 프로젝트보다는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플랫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미드나잇은 카르다노의 안정성이라는 강점과 프라이버시라는 시장의 거대한 수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카르다노라는 프로젝트가 새롭게 보이네요. 겉보기에는 느리고 지루한 이미지, 감소하는 TBL.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학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뭉친 커뮤니티와 흔들림 없는 안정성이 있고 또 미드나잇이라는 강력한 미래성장 동력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분명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카르다노의 숙제는 이것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속도를 중시하는 시장의 문화와 네. 신중함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신들의 철학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아, 그 간극. 어쩌면 기업용 프라이버시라는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미드나잇의 등장이 바로 그 간극을 메워줄 결정적인 한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카르다노가 너무 느린가? 라고 질문해 왔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어쩌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너무 빠르고 무모한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규제와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과연 추후의 승자는 단기적인 유행을 줬던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거북이처럼 더디더라도 꾸준히 신뢰와 안정성을 쌓아 올린 프로젝트일까요? 카르다노는 그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실험이자 느림의 미학이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대담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